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대 역술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조금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요. 학파에 대해서 운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정 강의는 정 강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울 때도 교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알아둬서 나쁜 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 셋 다 돌아가셨고요. 실제로는 어쨌다 저쨌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본 건 아닌데 제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본 부분은 있어요. 재산 박재현 씨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하죠. 음, 35년도에 출생해서 6.25 전이죠. 그리고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65세에 돌아가셨고요. 출생은 뭐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인데 뭐 크게 의미가 중요하진 않죠. 뭐 종종 뭐 어디서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견해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뭐 특정 블로그나 뭐 어디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언급을 해요. 지역을. 근데 뭐 저 지역에 대해서 크게 뭐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랬을 경우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명리학을 운영했냐? 이래 보면 또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활동지는 일단 부산이랑 함양인데 호는 제산이에요. 그래서 제산 박재현 혹은 조금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물상론의 대가 그리고 일람첩기라고 해서 한 번 보면은 다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아 물론 우리가 실제로 있죠. 완전 기억 능력, 그죠? 자신이 원치 않은데도 기억이 돼버리는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이거는 좀 중국에서 이렇게 좀 신비로운 학문 느낌으로 좀 그런 느낌이지 실제로 한번 보면 다 기억한다는 건 아니고 한번 보면 다 기억할 정도로 총명하다. 하나를 요즘 열을 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절대 기억 능력은 아닙니다. 총명하고 기억을 잘하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사를 본다면은 3대 역술가 중에서 제일 재물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애착도 세 분 중에선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상론을 많이 활용했죠. 그리고 반대로 물상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학파가 여러 개다 보니. 그랬을 때 물상론을 좋아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물상론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물상론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물상론을 운용했는가? 이런 부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물상론을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은 거창 농구 출신이고요. 주요 업적은 좀 많아요. 이 사람이 좀 재물에 대해서 밝다 보니 돈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도 이 군에서 병사로 왔고요. 이 사람은 장군이죠. 박정희가. 그랬을 때 둘이 이렇게 만나서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특히나 그 시대에도.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사주에 대해서 운용은 했지만 군대에서는 굳이 그걸 표현을 안 했죠.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죠. 박재현 씨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도 조금은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 사람과 접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고 어촌 건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삼성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주를 보고 많이 뽑았었죠.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물론 지금 뭐 농담 삼아 MBTI 보고 이렇게 채용한다는 식으로 하는 부분도 원래대로라면은 과거에는 실제로 사주를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액의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 아는 분이 이 사람을 보러 갔는데 돈을 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뭐 2, 300이었는데 2, 300이면 어느 정도였냐면은 건물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지정된 사람만 받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자가 항상 많았었던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듭니다.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상담을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사람이 지쳐요. 이 사람한테 치이는 부분들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에너지와 상대방 에너지가 교감이 되죠. 이건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옵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건강적인 부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 시절에도 뭐 별로 좋진 않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람의 사주는 솔직히 말해서 볼 필요도 없죠. 안 봐도 아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초, 중, 말년에 언젠가는 좋고요. 언젠가는 안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운 주기를 보든지 아니면은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원국에서 그랬을 때 이 사람 초년이 안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년 말년에 조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났고요.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상담 한 번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살 정도의 그때 당시에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 아는 분이 이 사람한테 상담받은 분이 나이 많겠죠. 뭐 대충 이 시대 흐름상 보면은 그랬을 때 지금 와서 보면은 뭐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하는 부분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캐치했던 부분은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교점이 없었지만 뭐 고전 명리, 정통 명리 이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독학인데 다양한 도사들하고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만든 내용은 물상인데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보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명예나 이런 사람 관계보다는 재물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물상론도 거기까지였죠. 다시 말해서 제가 물상론을 솔직히 말해서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해석도 좀 가볍고요. 물론 뭐 물법 보면은 이거 한 시간 떠들 수 있긴 하니까 좋긴 한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료로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질문하면서 떠본 식으로만 물상으로를 언급하면서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자꾸 지식을 뭐 이렇게 훔쳐가려고 그러면은 적절한 대응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람의 물상론이 끝나요. 다시 말하면은 제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제자도 없고 후견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처럼 뭐 박재환 씨처럼 임종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물상 이론이랑 이 고전 명리랑은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해서 학파가 다른 게 아니라 고전 명리에서 일부를 캐치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상담받은 내용을 자기가 이제 넣어서 만드는 게 지금 내려오는 물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고전 명리를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를 그냥 발췌해낸 부분이에요. 그냥 고전 명리의 일부를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럴 바에는 고전 명리 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보니 조금 물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근데도 제가 상담하다 물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든지 간에. 시간이 흐르면 답은 나옵니다. 네. 명리학은 그런 학문이에요. 시간의 학문이다 보니. 그리고 종종 뭐 박대현 씨를 언급하면서 박 씨들은 사주를 잘 본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억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박 씨거든요. 근데 사주 본다 그러면은 안 좋아요. 그 친구는 저를 물론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은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또 제가 서포트 해주긴 하는데 남자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사주에 맹신하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뭐 제 유튜브에 시청자들도 대부분 여성이 부분도 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씨라고 해서 사주를 잘 본다 이러면은 네. 좀 쳐다보고 있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어찌됐든 아닙니다.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케바케인 부분이죠. 박씨라고 해서 무조건 잘 보진 않아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계 박재환 씨예요. 출생지가 대구예요. 그 활동지는 대전이죠. 좀 아래쪽의 사람이죠. 그리고 호는 도계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용신론의 대가예요. 이거 제가 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능력이라고 실제로 해서 뭐 스킬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각자 이런 피지컬이나 이런 걸 제가 그냥 분석해 본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3대 역술가 중에서 이 사람 전문성이 제가 봤을 때 제일 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에 조금 깊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물론 사주는 안 봐서 모르겠다마는 그렇지만 옛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박재현 씨보다 더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박재환 씨가 그리고 더 오래 살았지만 89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학력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찾으면 나오겠지만 굳이 그게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다 보니 그거 모른다고 해서 무슨 제가 설명하는데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그리고 주요 업적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예언했어요. 내가 언제 죽는지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한 입장에서 출생시로 죽는 날까지 예언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반대로 박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귀신 박재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박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 높은 경지에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부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3대 중에서. 그리고 사주 관련 책은 뭐 3권 정도 자필을 했는데 뭐 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언급을. 왜냐면은 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봐라 마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별로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게 별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1어로 번역을 요청했어요. 일본에서. 근데 거절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물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명리학적인 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엄청 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했고 돈은 많이 벌었으나 욕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장수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일반화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 사주 잘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다른 데도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처럼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잘 본다는 기준은 자기 사주 잘 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명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 꼭 대구라고 해서 꼭 대구를 잘 본다 이렇게 대구 노노. 그리고 스승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이에요. 중국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정통명리 말고도 다른 피지컬, 다른 스킬이 있어요. 왜냐면 정통명리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냥 안 좋은 날에 죽겠지 이러고 끝이에요. 아무리 깊게 있게 파봐야 정통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2개 이상이에요. 물론 박재현 씨도 물상론도 언급했지만 물상론은 제가 봤을 때 설명이론 이런 쪽에 유리한 부분이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런 키워드는 안 나오거든요. 물상에서도. 물론 물상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명리도 운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자강 이석영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비교적 적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이석영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이 사람 명예가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출생은 평북 삭주군 뭐 삭주면 남평리라는데 어딘지 잘 모릅니다. 뭐 제가 팔도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지는 서울인데 일단 호는 자강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일단은 신살론의 대가예요. 그리고 3대 역술가 중에서 좀 명예가 제일 많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학력은 청주 대학교 법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명예가 많다는 부분도 언급이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독의 박재환 씨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재현 씨 같은 경우는 초년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이석영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 사람이랑 저랑 접점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이 사람은 초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학과까지 갔는데 특히나 1920년도부터 80년대 사이라면은 완전 옛날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갔다고? 이 사람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고 명예가 따른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살로 운영한다? 우리 지금은 제가 설명을 늘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알잖아요. 신살로는 조금은 부정력이 많아서 언급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때문에 이 사람 명리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근데 인복이 다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업적은 많은 것들을 설립을 합니다. 이 사람은 또 한국 역학 관련 창립자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인복이 높다는 거는 음지에 몰래 몰래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운을 보고 언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밀리에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더라면은 이거를 양지로 가져와서 MBTI처럼 이렇게 양지로 사주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많이 널리 배포를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지 학문으로 현대화를 시켰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주 관련으로 책도 많이 출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책을 제가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명리학은 원래대로라면은 중국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는 게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시대에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감히 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명리학을 배우기가 너무 하드해지죠. 말도 안 되게 어려지죠. 이론을 배우려고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글자나 용어를 이해할 정도로 책을 읽을 정도의 스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내용으로 어느 정도 명리학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짧게 요약하면은 중국은 반대로 공산화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잃었죠. 자기들이 부시고 버렸죠. 근데 우리는 다 받아내고 독립을 해버렸죠. 명리학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리학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일본으로도 이렇게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본으로도 많이 넘어갔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신살 계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안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하도 원활하게 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됐으리라 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체제다 보니 공부와 연이 적을 수밖에 없죠. 물론 뭐 돈이 많으면은 뭐 케이스 바 케이스다. 많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승님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집안이 잘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할아버지가 양반이란 소리죠. 그리고 명리학을 운용할 정도라면은 그죠? 엄청 집이 부유하지 않았나? 글자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 시절에 한자까지 운용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떤 학파가 좋다 나쁘다, 물론 뭐 좋다 나쁘다 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뭘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 세 분의 책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고전이죠. 정통론리죠. 나온 시간이 언젠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뭐 가지고 공부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리는 되셨으리라 봅니다. 어느 학파가 있고 어느 학파가 있는데 어느 학파가 좋다 어느 학파가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립은 됐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뭐 짧게 또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요. 특정 뭐 교육원에서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죠? 그 사람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